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변형주라고 하고요. 今日の司会担当いたします京日本と言います。 여기 박수영 감독님, 장마희 감독님. 그리고 통역을 해주시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게 한국에서 두 번째 상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열심히 받아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생각과자 또는 빈스로드 원두를 선착순 세 분에게, 원래는 이게 한 5명 드렸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독립영화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와 어떤 문화 어쩌고부에 지원이 뚝뚝 끊기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기쁘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먼저 한국 관객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韓国の観客に対して挨拶の一言お願いします。서울에 계시는 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대한에 서울영화제에서 초대를 받고 오늘 딸하고 둘이 공동 영화 감독으로서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パンマイラが합니다. 日本語で話させていただきます。今日は招待し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장마희입니다. 일본어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한동안 한 10몇 년 아시아 다큐멘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명백한 질문과 대답을 들려주시는 영화여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동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 관객뿐만 아니라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또는 만들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그야말로 태도와 태도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의 전부모는 질문이 던져지고 그 뒤로는 계속 그거에 대한 답이 감독님들께서 과거에 찍으셨던 장면 하나하나에 그 답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왜 책을 쓰다가 영화를 만들었냐. 그 답은 이를테면 원포페이지 할머니 두 분이 화장품을 갖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답이 되는 거고, 저는 그 장면은 거의 올해 다큐멘터리 장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꼭 한국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この映画は10年以上長い間アジアで忘れられていた、なぜドキュメンタリーの作業をしているのかに対するその明らかな質問と答えが含まれている映画だと思っています。観客だけじゃなくてドキュメンタリーを作る側、作ろうと思っている側の人々が必ず見ないといけないそのドキュメンタリーに対する態度が現れていると思います。例えばこの映画の全体は質問答えっていう風にな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監督が昔撮った画面を通じてその答えが現れ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例えばなんでペンが映像に変わったかっていうことに対する答えは被爆された女性の2人の化粧に対する話とかの出る場面で出るんですけれども、私はその場面が今年最後の場面だったと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제가 단 하나의 질문만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에 보여지지 않은, 아직까지도 정리 중일
흐름이 몇만 자가 남아 있는 건가요? 最新10万フィートのうちの、復元できたのは時間数でいうと50時間分の10時間が復元できて40時間分が残っています。フィルムのままです。 질문은 제가 일본어로 따라 안 할게요. 다만 드리면 10만 피트의 영화 중에 10만 피트가 그 시간으로 따지면 50시간인데요. 그 중에 10분의 1만 지금 복원이 돼 있고 40시간 분량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관객의 질문을 受けます. 예, 죄송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졸았거든요. 근데 아까 인생의 3분의 1을 오키나와에서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상당히 이제 시니어인데 박수남 선생님 이 영화를 보면서 선생님은 지금 좋은 사람의 기록을 만들어야 말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남은 시간 미래를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오키나와에 그렇게 오래 계셨던 이유. 네. 私はこの映画の中では監督が人生の3分の2を沖縄で住まれたっていう話が出ます。私の年も結構とって私はシニアの方なんですけれども映画の中で監督が死んでいた人の方々の言葉を記録し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出るので私もこの先頑張って行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質問は監督がそのぐらい長い間沖縄で住まれた特別な理由とかがあるんでしょうか。沖縄に取材に長く人生の3分の2を過ごした理由は何かって一言でリーダーの歌を見てください。 오키나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을 당한 10년 전에 日本語でお母さ 오키나와가 ん日本語で話した方が早い。通訳してもらった方が早い。時間がないから。日本語で言いながら。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미안하지만은 한 많은 일본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습해 주세요. 시간이 없답니다. 沖縄に行った理由を簡単に。 제가 인생의 3분의 1을 오키나와 섬을 다니면서 지내왔습니다. 왜 오키나와냐 하면 오키나와는 우리 대한하고는 현재입니다. 오키나와는 우리보다 먼저 일본 침략을 당한 식민지입니다. 오늘은 오키나와는 일본하고 미국의 이중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고 세계에 그 선면도 하고 있고 이 중국 침략에서는 원자폭탄을 다시 쓰겠다는 그런 성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お母さん沖縄に行った理由はお父さん。 제가 오키나와 올해 시달려 온 이유는 오키나와는 우리나라의 아주 어린 어린애들이 위안부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는 위안부의 애기는 12살 먹은 하수임이라는 너무 예쁜 여애였어요. 한번 그 여아하고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오키나와 찾아갔는데요. ペコンギさんです。 오키나와에는 それだけペコンギさん。 위안부로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는 일본군의 위안부로서 끌려간 피해자라고 일부러 일본 정부의 기관에 신고를 한 피해자 배봉규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배봉규 할머니로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오키나와에 찾아갔어요. 오키나와에는 12살 먹은 가난 애기로 위안부로 일본군에 끌려간 피해자도 있고요. それだけ駅だったってそれぐらいの得 이 배봉기 할머니하고 12살 먹은 가난 애기 찾아간 것이 오키나와에 간 계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3분의 2는 오키나와에서 지내왔어요.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봉기 할머니가 그렇게 아마도 그 일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처음 조금 소개가 되면서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나도 피해자다라고 신고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용기를 주셨고 당시에 오키나와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당시 일본군의 기지가 있던 모든 곳에 위안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장 가깝게는 부산 영도에도 위안소가 있었고요. 멀리 좀 더 멀리 가면 유기니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 오키나와로 이렇게 위안소로 가셨던 배봉기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그 깊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맨 앞자리. 지금 마이크가 오면 여기. 네, 그 기존에 촬영하셨던 영화의 그 촬영분을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선별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과정이나 혹시 만약에 기준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既存の16mmの撮影のフィルムをこの映画に映画のために選ぶのにあたってなんか基準とかがあ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50時間分のフィルムの中で一番最初にこの復元をするなぜ復元をするかっていうことがこの軍艦島のフィルムを再現させたいっていう母の思いがもう何十年も溜まってたんですね。それは私が高校生の時からです。高校生の時からソジョンさんの話は聞いていたんだけれども、未公開のままフィルムのまま30年経ってしまって、母はもう一つの広島の次はもう一つの長崎という映画をもう完成間近だったんですね。でソジョンさんが実際に連れて行かれた軍艦島のフィルムを絶対に死ぬ前に世に出したいと。それでその軍艦島のフィルムをまず先に探すことがその先決だったんですが、それがすごく大変でした。50時間っていうのは300個のフィルムがあるんです。300個のフィルムの中のどれがソジョンさんのフィルムなのか、それを調査することから始まりました。 이제 최초의 복원이 시작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어머님께서 군함도 필름을 이거를 다시 보고 싶다, 다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왔고 서정우 씨의 얘기도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이제 공개되지 않는 채 30년이 흘렀죠. 어머니의 첫 번째 작품이신 또 하나의 히로시마 다음에 또 하나의 나가사키라는 작품이 어머님이 사실 제작을 하고 계셨는데 완성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완성은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군함도 얘기는 죽기 전에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처음에 복원을 하면서 군함도 부분, 서정우 씨 나오는 부분을 이제 찾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시간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뭘로 따지면 3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군함도를 찾아내는 것이 그 부분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작업인 게 제가 낮은 목소리 1, 2, 3 전체를 9년 동안 해서 썼던 그러니까 그 필름 전체량이 한 16만 피트 정도 돼요. 근데 그 16만 피트 중에 실제로 영화로 보여지는 건
세 편을 합쳐서 10,000피트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필름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필름이 따로 있고 그것 때문에 러쉬를 떴던 게 따로 이만큼 있고 사운드 그 나그라 릴 레코더면 나그라 그 테이프랑 아니면은 DAT 그 테이프건 해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버리게 되거든요. 이걸 보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저도 거의 대부분 쓰지 않았던 부분은 그 버렸어요. 예. 제가 좀 단호합니다. 예. 떠날 때는 확실하게 떠난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그 이거를 계속 보관한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야 이제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게 단순하게 무슨 그 패스트포워드를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아마도 기록에 의해서 어떤 내가를 찾으면 그거에 러쉬를 뜨셨을 거고 러쉬를 보면서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아직 이제 대부분 한 90%가 남아 있잖아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넣고 싶은 너무 안타까웠던 뺄 수밖에 없었던 그 시퀀스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때는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마 다들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この聞こえるようにお母さんにそうですね。もし機会があれば、また次の機会とかがあれば、この映画では入れ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必ず入れたいと思っているフィルムとか復元された部分とかがあ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お二人とも。 대부분 그 아까 오키나와 이야기했는데 나가사키가復元して韓国の原爆被爆者はかなり復元できたんですけども一番残っているのは沖縄のさっき話した撮影フィルムなんですね。でそれが90年なので撮影したのは90年ですからまだ韓国の慰安婦の人が一人も名乗りを上げてない時に母が沖縄の住民からまた日本の軍人から慰安婦についての目撃証言をもう丹念に沖縄中を回って集めた証言なんです。だそれは本当に貴重なもので私自身も見て聞きたいですし主にが記憶がないとそのフィルムの意味がわからないのでその沖縄のフィルムを早く復元して皆さんにも共有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까도 말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나가사키 부분, 특히 한국인 피폭자분들에 대한 부분은 복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오키나와 부분은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90년대에 이제 촬영을 한 부분인데요. 90년대 그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위안부 피해를 공공연하게 밝히신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도 이제 어머님께서 오키나와 주민이라던가 아니면 일본군이셨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목격 증언을 많이 듣고 그리고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것을 보고 또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이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복원해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또 질문. 예, 이쪽 끝으로 갔다 갈게요. 네, 여기부터. 그 오시마 나기사 감독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부분이 결국 별로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픽션이니까 이렇게 하고 영화에서는 잠깐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다르게 보시는지 조금만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요. 映画の中でお母さん質問 大島渚さんの公式経緯の話がちょっと出ますね。監督は私この映画好きじゃないとかおっしゃってでその小松川事件に対する解釈が違うって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解釈はどの風に違うのかに関してちょっと教えてください。大島渚監督の公式経について映画の中ではあれは好きじゃないって言ってるでしょ。もう少し
どういうところが好きじゃないのかもう少し聞きたいって観客の人が一言で言えるか。小松川事 네, 件の 그것은 오시마 아나운서 감독님 이 영화는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이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시면 기사 감독이 이 한국에 다니는 단어가 다 ここで 별로예요. いいよ日本で日本で生まれたあ日本で一人の 나보다 2살 더 먹은 중학교 2학년 졸업을 한 14살 되는 소년이 일본 그 고등학교 여성을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이 소년이 다만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소년을 이런 사건으로 만들어낸 것이 일본 사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신문이나 매스컴은 이 소년의 이 사건을 이 소년의 책임만 묻고 이 소년이 이런 대단한 사건을 만들어낸 그런 책임 문제를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우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름으로는. 그런데 이 진우는 소학교, 중학교 일각에서 일본 이름 가네코 시도라는 이름으로 일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제1동포들은 옳은 직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사회에는 조선 사람한테 직업을 주는 것을 차별로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일을 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으니까 모두 굶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특히 이 소년 집안은 그 늙은 아버지가 노가다 일을 하면서 하루 만 원짜리 돈을 얻어서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그 돈을 다 술로 마시고 돈을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5딸하고 3아들이 8이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늘 술을 취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어머니를 두드러 패고 이런 그 살림살이를 쭉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른 밥을 못 먹고 열흘 동안이나 밥을 못 먹고 해서 이 많은 형제들은 물만 마시고 열흘간 한 숟가락 밥도 못 먹었다는 그런 재판으로 이 진우는 이런 소리를 재판에서 주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을 지경에 굶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소년이 그러기에 그 선적만 우수한 선적을 내면 일본 기업도 우리를 차별을 못할 것이라고 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만 해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밥도 못 먹으면서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중학교를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도 선생님도 너는 이번 직업에는 절대로 뽑힐 것이라고 다 그렇게 기대를 해왔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그 회사에서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거절 이유는 이 진우가 朝鮮人 일본 이름으로 日本 이 회사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조선 사람은 우리 기업에서는 절대로 일을 못한다고, 이것이 거절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제1교포들 대부분은 어른 직업에는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돈이 들어오는 그 수입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굶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일 일본에서 굶은 때는 어떤 때가 있었느냐고. 그러니 이 소녀는 재판에서 열흘간 우리 현조들은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고 물만 먹고 지내왔다는 이런 증언을 재판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문으로 읽고 너무 가난하다고, 지금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밥을 못 먹고 물만 먹고 열흘간 지내왔다는. 그래서 이 집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이 말도 못합니다. 너무 가난해서요.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저희 교포는 처음 봤어요. 많이 저는 동포집을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진우 집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 삶이 굶어서 살면서 물밖에 못 마셨다가 하니까 열흘간. 그래서 そう 현지들은 短く水 학교도 못 가고 短く 많이 굶어서 죽은 지령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오니까 월급이 나오면 밥이나 먹겠다고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도 했는데 거절 이유는 너는 조선 사람이야. 조선 사람은 우리 기업에서는 일을 못한다고, 그런 이유로서 거절당했어요. その後私が話そうかな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진우가 중학교를 졸업한 14살 때 초풍 사건을 고등학교 다니고 있던 お母さん長くなるから違う 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진우는 14살이었어요. 18歳お母さん 중학교를 お母さ 졸업한 ん短く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その 그 사형을 입었어요. 14살이라면 18歳で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사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소년이니까 소년은 교육을 하면 옳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 이유로 소년법이라는 특별한 법률이 있어서 14살 되는 그 가난 소년에게는 사형 처벌은 법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14살 이 진에게는 お母さん 사형을 당했습니다. 小松川サコネで私から続きを話しますけれども映画にも出てくるように「罪と死と愛と」という本と「イージーの全書簡集」という本がベストセラーになって日本ではとても有名な事件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大島渚監督の映画がフィクションであってこっちの母の本を素材にしてフィクション映画を作ってるんですね。だからその
実際のイジヌとの手紙の往復が事実としたら非常にその乖離しているです。その少年が母とどのようにして朝鮮人としての民族の自尊心を回復していき罪の自覚を持っていったかっていうこの長くて深い2年間のその人間性の回復っていうことがこの本には読めば分かるんですけども、その大島渚監督の映画はそこには全然触れていないというところでやはり非常にフィクションと事実の乖離があるという批判をしています. 예, 제가 일본어 부분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작품은 그 오시마나 기사의 작품은 그 전에 어머님께서 이제 이진우와 그 교류를 하시면서 쓰셨던 책인 죄와 죽음과 사랑과라는 책과 그리고 서간집 2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사실 고마츠카와 사건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시마나 기사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픽션이기 때문에 사실 책을 보면 원작을 보면 그 소년 이진우와 어머님의 관계가 2년에 걸쳐서 이제 그 서간에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진우가 이제 어머니와의 교류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죄를 자각해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오고 이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부분이 굉장히 깊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픽션화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담기지 않았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의 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영화 개봉을 하게 되면 장시간에 걸쳐서 두 분 감독님의 대담을 자연스럽게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진짜로 아니야 가장 좋으니까 아마 제가 관객과에 대해 진행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토록 입을 다물고 열심히 듣는 집이나 아마 처음 경험하실 건데 그 정도로 정말 박 감독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마리 감독님께서 또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 영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의 질문만 더 예. 영화 너무 감명 깊게 봤고요. 살아계신 감독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영화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 이진우 학생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머님이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고 그래서 이진우 사건이 학생 2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일본인에 대한 어떤 적개심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죽인 사건이었는지 감독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박순환 감독님께는 그 이진우 학생을 면회 가서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의 학생으로 처음에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この映画からとても感銘を受けました。今生きていらっしゃる監督とお会いできて、それ自体すごく感動です。まるで映画の中で私が入っているような感じです。私の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映画の中で小松川事件がすごく重要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監督が作業を始まるきっかけにも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小松川事件ってもっと具体的にどういう事件だったのか、ただ日本人に対する敵対の心から高圧的にできた事件なのかということを説明してください。またパク・スナン監督にはイジヌさんを初耳にした時、初めて面会で会った時どういう印象をもらいましたか？客観的な最初事実だけ言いますと、その1958年8月に、イジヌが通っていた定時制高校の女学生が殺害されて、このセンセーショナルに報道されたのはイジヌが自分でなかなか犯人が捕まらない、時にいろいろ新聞社に電話をしたりしたんですね。
それでそのイジヌの声から犯行が犯罪者が割れて朝鮮人部落に住んでいたイジヌが逮捕されたんです。同じ学校に通っていたんですね、イジヌは。それでその後逮捕された後に迷宮入りになっていたもう一人の田中節子さんという方の、犯行を実況した。でこの2人の事件の犯罪を問われたわけです。でその、裁判が半年後に死刑の判決を受けるんですけれども、一つは少年法が適用されなかった、精神鑑定が適用されなかった、そして動機なき殺人というふうにこれが非常に大きな問題ですね。イジヌにとっては動機がなかった。でその動機なき殺人はどうしてなのかっていうことがパク・サムがイジヌと接触していく中で非常に大きな確信であると思います。動機なき殺人ということでセンセーショナルに報道されました。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1958년 8월에 이진우가 이제 다니던 정시제 고등학교에 그 같은 학교 여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보도가 되었는데, 근데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었을 때 신문사에 이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진우였고 이진우의 목소리로부터 이 사건은 이제 점점 해결하게 돼서 이진우가 체포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진우가 체포된 이후에 사실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사건이 그 전에 살인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진우가 그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개의 범죄, 두 명의 살해에 대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형 판결 후에 반년 후에 이제 처형이 진행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정신감정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사실 이게 동기가 없는 사형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머님께서 사실 처음에 접촉하게 된 계기는 이것이 왜 동기가 없는 것이냐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なんだって？最初にイジヌに会った時の印象は何でしたかって、映画でカットしたけど少年層みたいだったんでしょ。それを話して一言、初めて面会に行った時の。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무서웠어요. 사람을 둘이나 죽인 살인범이니까. 저는 나이도 젊었고 지르보롱보다 2살 더 먹은 누님이었어요. 그래서 면회를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많이 주저를 했어요. 갈까 말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저 면회를 가라고 자꾸 고랍니다. 그래서 면회를 가서 또 더군다나 그 피해자의 여학생 피해자 부모님한테 이 감형 운동을 하는 것을 연수를 받아오라고 이런 소리를 자꾸 저한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사건 몽이는 일본 사회의 차별인데요. 그 차별 문제도 안 하고 이 소년만 살인범으로 못대로 재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사형으로. 그 사형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는 강력한 과학적인 그 원인이 없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그런데 살인범으로 만들었어요. 일본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텔레비가 막 이 소년은 이 진우가 이 일본 여학생을 강간하고 죽였다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 일본 신문 텔레비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재판에서 조사를 해보면 강간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게 재판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面会に行った時の印象は何でしたか。すいません話が飛んで。 소리 들었잖아. 最初に会いに行って日本語でいいよいいよ。もう時間がないんですって。ちなみに最初に会った時の印象。なん 그 て言葉 인상은 가보니까 너무나 절에 가면 스님이 많이 계시지요. 그 스님들은 젊은 소년을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을 하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위해서 그런 절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스님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지요. 그럼 스님의 제자 같은 인상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얼굴이 子供。 어리고 그래서 하나도 아까로스 日本語で言えばいいの。ユミさんがいるから。ユミさん通訳がいるから。 얼굴이 너무 밝았대요. 맑았대요. それぐらいでいい。 너무 맑아서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왜 주인 이런 맑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런 얼굴을 보고 저는 이 소녀는 그 스님 제자라고만 그렇게 보았습니다. はい終わり。もったいないけどこの話終わり。 정말 박마희가 감독님이 안 켰으면 저는 어쩔 뻔했을까요? 그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면 그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이 결국 관동대 지진 조선인 대학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가 바로 관동대 지진 100주년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말없는 자들의 이야기 같은 그 100주년을 생각하면서 만든 황무가 작가의 소설도 올해 출간이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 넘어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년 전 있었던 최악의 혐오 범죄, 그러니까 조선인만 죽은 게 아니라 중국인도 죽었고, 그리고 도쿄말 같지 않은 어눌한 사투리를 쓴 일본인도 죽었고, 이를테면 빨갱이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사회주의 운동가나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죽었고, 아마 여성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100년 전에도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뭐 이주노동자건 여성이건 장애인이건 그런 혐오에 대한 범죄가 한국이건 일본이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지금 이 관동대 지진의 생존자의 따님으로 일본에서 성장을 해서 끊임없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박순환 감독과 또 그런 엄마를 떠나 펄펄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한 채 어머니와 손을 잡고 함께 영화를 연출한 박마희 감독이나 정말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한눈에 뭐 다 볼 수 있는 영화여서 내년에 반드시 개봉 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 훌륭한 작품을, 이 올바른 작품을, 이 대단한 작품을, 이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분의 감독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